몸도 아파요, 저. 너무 아픈가? 민송이, 조민이는 오늘 결석하기도 했고, 은빈이, 태훈이, 현이 왔는데 왜 안 보여?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한명이 화장실 많이 있어? 근데 가방이 없는데요? 아니, 온 걸로 체크가 돼 있어. 딱 광고하는 거. 한번 여기 왔다. 아니, 왜 뒷자리에 앉아? 시간이는 여기가 자리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힘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행력까지 했나 봐요. 그쵸?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설명까지 했나 봐요. 네. 자, 오늘은 그 밖에 주변의 여러 가지 힘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의 여러 가지 힘. 주변의 여러 가지 힘 얘기를 볼게. 첫 번째, 수직항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수직항력은 기호로 N이라고 해요. 노멀 포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슨 힘? 노멀 포스. 노멀이라는 말은 면에 수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포스라고 해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직항력은 뒤쪽에 애들이 다니기가 괜찮을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해 자,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 힘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떤 평면이 있다라고 해요. 이 평면 위에 물체가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 물체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겠지. 맞아요?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밑에 물질을 원자 세계로 이야기해 보면, 자, 밑에는 이렇게 원자 핵들이 배열이 돼 있었어요. 이때 이 원자 핵 사이에는 전기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기력이 나타나는데 마치 용철로 연결된 듯한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눌리게 되면 용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용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게 돼. 그래서 얘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나타나게 돼요. 이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해.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이 모여서 물체에게 전달되셔서, 자, 얘는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나타난다라고 해. 자,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자.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야.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야. 반면에 mg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물체를 떠받치고 물체를 당기고 무슨 힘의 관계지? 작용, 반작용의 관계란 말이야. 오케이? 작용, 반작용 관계야.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자, n-mg가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돼? 0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평면에서의 수직항력의 크기 n은 mg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mg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직항력 다른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어떤 면이 있어요. 이 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자,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할까? 200N이라고 하자. 이때 얘는 비스듬하게 윗방향으로 30도의 각도를 이루게 100N의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N의 힘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경우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 경우의 수직항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줘요. 힘을 분해를 해보는 거야. 100N은. 얘는 두 방향으로 분해가 될 수 있지. 맞아요? 자, 얘는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야. 코사인 30도면 2분의 루트 3이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50루트 3N이야. 자, 그럼 얘는 100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겠지? 100 곱하기 사인 30도면 얼마가 돼? 50N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체가 면을 누르는 순수한 R자 힘은 얼마가 돼버리죠? 자, 얘는 윗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는데 N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해. 그래서 N 마이너스, 자, N 플러스 50 마이너스 200이 0이 된 거지. 따라서 수직항력 N이라는 것은 얼마? 150N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이 경우 150N이 됐다. 또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빗면에서의 수직항력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경사각도가 세타인 경사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사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힘을 면의 나란한 방향과 면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분해했던 거 기억해요? 자, 그러면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뭘 그려주라고 했어? 직사각형 그리라고 했었어. 그치? 그 직사각형의 변의 크기가 각 방향의 힘이다, 성분 힘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거든. 자, 얘가 셌다면 여기가 셌다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빗면을 따라 내려오려는 힘은 mg 곱하기 얼마? 사인 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mg 곱하기 얼마? 코사인 셌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면을 위로 떠받치는 힘이 나타났는데 이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항력 N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 N-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엔 수직항력 N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mg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들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수직항력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물체가 하늘로 떠버리면 면으로부터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그래서 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엔 또 수직항력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가끔가다 면을 이탈하는 문제들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면을 이탈시켜야 돼.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될 때 그때 조건은 수직항력이 뭐가 되는 조건? 0이 되는 조건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직접적인 예제를 볼 때
아, 그런 얘기구나 라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마찰력은 뒤쪽에 자세하게 나온 게 있어서 여기서는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뒤쪽에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해. 자,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래. 이것을 마찰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대략적으로 마찰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마찰이 있는 어떤 면이 있어요. 이 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겠지.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최소한의 어떤 힘이 필요할 거야. 그치? 맞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힘이 외부에서 공급된 힘이다 라고 해서 FAPP라고 써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된 힘이 있을 때, 자, 이때 두 힘이 합력이 면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야. 면은 이렇게 눌리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이거 눌리는 상황 한번 예측하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카페트 같은 데로 되어 있는 데를 빡다리다 탁 멈춰봤어. 멈추면 어떻게 되지? 카페트가 약간 패이면서 앞쪽으로 주름이 잡히지. 얘는 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이해해? 이거에 대해서 자, 사람은 면은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갖게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얘를 어리라고 하고 뭐라고 불러? 항력이라고 불러. 레지스턴스 포스 해갖고 저항하는 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이때 자, 이 항력 중에 여기 보니까 수직한 성분의 항력이 있네. 이 수직한 성분의 항력을 무슨 항력?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수평 방향의 힘도 나타나겠지. 자, 수평 방향의 힘도 나타나서 이 수평 방향의 이 힘을 뭐라고 불러? 수평 방향의 힘을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F바라고 쓰기로 할게. 자, 마찰이 커지면 물체를 당기기 위해서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되겠지. 맞아요?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면 힘이 이렇게 합력이 이렇게 누워버리네. 그럼 항력도 역시 어떻게 돼? 커져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서 마찰이 증가하는데 수직 항력은 변화가 없어. 이때 마찰이 커지면서 더 증가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어떤 게 증가합니까? 항력과 수직 항력 사이의 각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이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마찰각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마찰과 연관된 각이다. 마찰각이라고 해요. 이때 이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n분의 뭐가 됩니까? f마가 되겠지.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이 마찰각은요, 물체와 면의 특별한 조건이야. 오케이? 특별한 관계라고 해요. 오케이? 같은 물체와 같은 면이라면 항상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상수로 취급해서 뮤라고 부르게 된대. 그리스 문자로 뭐라고? 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뮤라고 읽어주는데 뮤라고 표현해주고 나중에 이거를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마찰 계수라고 해. 그렇다면 이 관계를 이용하면 마찰력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μn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 이게 일반적인 마찰력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의 자세한 얘기들은 뒤쪽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봅시다. 칠판이 되게 좋은 칠판인데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 칠판이거든. 이거 쓰지 말자 그랬는데 남은 빼놓고 다 이거 쓰자 그랬나 봐.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 이거 마찰이 커. 마찰 배웠지? 마찰이 커. 마찰이 크다 보니까 분필가루가 요 사이사이에 배겨. 그리고 칠판 지우개를 잘 안 닦여. 이 칠판은 EBS에서 현재 영상 찍을 때 쓰는 칠판이 이 칠판이거든. 반사가 안 되지. 그래갖고 빔 프로젝터 쏘면 잘 보여. 잘 보여갖고 EBS에서 사용하는 칠판인데 거기는 한번 수업하고 나서 잠깐 있다가 EBS 직원들이 와서 벅벅 닦아내지. 엄청나게 벅벅 닦아낸단 말이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여기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 아무도 그렇게 안 해갖고 뿌옇잖아. 그지? 안개 낀 것 같이. 잘 지워도 뿌얘.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장력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력. 장력은 기호로 T라고 씁니다. 영어로 텐션이야. 텐션, 당겨지는 힘이다 라는 뜻으로 이 호자 쓰이게 되는데 얘는 실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냥 쉽게 표현해서.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이미 장력을 소개했었어.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는데 여기에 실에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어요.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이 물체는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지구로부터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지.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이 작용하지,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한 상태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뜻이지? 실이 당기는 힘이 나타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실의 장력 T는 누구와 같아? 중력과 같아서 힘의 평형 관계를 갖게 되는 거야. 즉 T-mg라는 값은 어떻게? 0이 돼버리지. 따라서 장력 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mg라고 쓸 수 있다고 해. 자, 한편 이 줄은 말이죠. 위에 있는 천장을 아래로 당겨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 줄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질이 매우 가볍다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이 있어. 임의 실 부분은 윗부분은 아랫부분을 위로 당기고 아랫부분은 윗부분을 아래로 당기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 오케이? 우리가 관심을 보는 대상에서 항상 실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물체 사이에서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실의 장력 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크게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 유체 부분은 잠깐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탄성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탄성력과 마찰력 본 다음에 유체 부분을 해드릴게요. 이 유체 부분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 여러 가지 힘에서 부력을 소개할 때 잠깐 나옵니다. 오케이? 그 잠깐 나온 거 갖고 영재학교 시험 같은데 상당히 많이 이용되지는 부분이야. 영재학교 시험 같은데 상당히 많이 이용되지고 있어. 정규 교과에는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을, 요 앞부분을 자, 뒤쪽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탄성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탄성력이라는 것, 자, 얘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한다. 자,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라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용어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먼저 탄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탄성이란 성질은 무엇을 탄성이라고 할까요? 탄성은 이런 거 탄성이야.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모양이 변화됐다는 얘기지. 변형이 되고, 자, 또 힘을 없애면 힘을 없애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야. 이와 같은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탄성을 갖는 물체는 뭐라고 부르지? 탄성체라고 불러. 자, 얘는 용수철이나 고무줄과 같이 탄성을 갖는 물체야. 이것을 탄성체라고 한다. 탄성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불러?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소성이라고 한다. 소성이라는 성질은 자, 탄성과 반대야.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도 변형된 채 남아있으려는 성질이야. 이와 같은 성질을 소성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소성이라고 하죠. 자, 한편 소성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소성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성체입니다. 자, 진흙과 같이 소성을 갖는 물체다. 그래서 이것을 소성체라고 불러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얘가 소송체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못 느꼈니? 이, 이, 이럴 뻔했어. 기분 안 나쁘니? 눈물 나. 소름 끼쳐. 네. 어? 코 좀 풀고 와야 돼. 뭐? 코 좀 풀고 와야 돼. 되나요? 코 풀지 말고 코 싸면 내가 보내줄게. 네? 코 싸면. 뭐예요? 코 싸러 갈 거잖아. 똥 푼다고 안 하잖아. 아, 똥 푸는 것도 똥 푸는구나. 코 싸고 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종이는 소성체일까요? 탄성체일까요? 종이는 소성체일까요? 탄성체일까요? 종이는 소성체일까요? 탄성체일까요? 이 종이는 소성체일까요? 탄성체일까요? 소성체요? 힘을 줬어요? 놨어요. 원래 상태로 갔네? 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중요한 정보지요.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소성체도 아니고 탄성체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보통의 물체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에서는 탄성이 작용하고요. 탄성이 작용하고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는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는 소성이 작용한대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물질의 성질이야. 그럼 탄성체라는 물질은 비교적 큰 힘의 범위까지도, 이 힘을 벗어나서 큰 힘의 범위까지도 탄성이 작용하고, 결국엔 소성도 나타날 수 있겠지. 더 커지면, 힘이 더 커지면, 그지? 그리고 소성체라는 물질은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까지도 소성이 작용해 버리는 거야. 탄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해해? 그래서 이런 물질의 성질을 갖고 탄성체, 소성체를 구분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성과 탄성의 힘의 범위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탄성 한계라고 불러줘. 이 힘의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얘기한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좀 이따 구분져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용어, 변형이라는 게 있다. 변형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변형이라고 해. 그리고 변형의 크기는 뭐라고 한다? x라고 주로 쓰기로 한대. 변형의 크기를 x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 탄성 한계가 있다. 요 범위야.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서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 더 이상 가해서는 안 되는 힘의 범위다. 이런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한다. 이 탄성 한계 이후로 힘이 작용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버려? 소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요. 오케이? 좀 이따 그래프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한편 훅 법칙이 있다. 훅 법칙. 훅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지? 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훅. 원래 이름이 로봇 훅이야. 앞쪽으로 해서 가. 연빈아 앞쪽으로 해서 가. 카메라 건드릴 것 같아. 앞쪽으로 해서 가. 앞쪽으로. 여기 서진이 앞으로. 자, 그래서 훅의 법칙. 요란스러워. 훅의 법칙을 얘기해보자. 훅 하면 생각나는 사람, 로봇 훅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을까? 엄청 유명한 분이야, 이분. 물리 쪽은 아니야. 훅. 물리 쪽 아니야. 훅. 후크 선장. 에이씨. 누가 뭐라고 했어? 찬욱이? 유나? 뭐라고 한 사람 누구야? 찬욱이야? 뭐? 이 훅이라는 사람은요, 인류 최초로 현미경을 발명했어요. 현미경을 발명해서 식물의 코르크 조직에서 세포라는 걸 관찰해서 이거를 세포라고 하자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이 훅이야. 세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CELL에서 셀이에요. 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셀이라고 처음 명명한 사람이다. 세포 벽을 관찰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로봇 훅이야. 용철에도 조예가 깊어갖고 용철 갖고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돼. 자, 훅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법칙이 됩니다. 자, 변형의 크기는 용수철 등에서 변형의 크기는 외력에 비례한다. 외력이라는 게 뭘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야. 즉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을 외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외력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X라는 녀석이 자 외력 F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게. F를 그냥 외력 알짜힘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비례 상수까지 정리해서 쓰면 F는 뭐라고? KX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자, 여기서 K라는 녀석은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자, 용철 상수이고 그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K라고 하는 녀석은 X분의 F라고 쓴대. 단위는 SI 단위로 사용하는 게 뉴턴 퍼 미터 또는 뉴턴 퍼 센티미터를 간혹 쓰기도 한다. 오케이? 자, 용철 상수가 크다는 것은 같은 길이를 늘어나기 위해서 힘을 어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용철 상수가 클수록 단단한 용수철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자. 용철 상수가 클수록 단단한 용수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훅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탄성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살펴본 제목이 바로 탄성역이야. 자, 탄성역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건 용철에 작용한 힘이라 그랬지? 자, 용철에 의해서 나타난 힘이거든요. 자, 이게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요. 마찰이 없는 면에 용철이 가만히 놓아 있어요. 자, 용철이 길이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연길이 상태라고 해요. 자연길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용철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늘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길이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뭘 가해줬지? 힘을 가해줬지? 맞아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어요. 이때 얘의 용철 상수는 K라고 하고 이때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할게. 그럼 외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훅법칙에 의해서 KX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물체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용철 끝부분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 용철의 끝부분이 왜 안 움직일까? 이게 왜 안 움직일 것 같아? 이 끝부분? 찬이야, 왜 안 움직일 것 같지? 이 끝부분은 왜 안 움직일까? 그래, 현이가 대답해 봐봐. 어? 차는 왜 안 움직이지? 그렇지. 용철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 힘으로 당겨주고 있는 거야. 이 힘을 뭐라고 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즉 용철에 나타난 힘인데 용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그래서 얘를 F' 썼는데 우리 SP라고 쓸게. 왜 SP일까? 왜 SP라고 썼을까? 스프링 맞아요. 스프링은 크게 쓰이는 식이 세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 용철, 두 번째 그렇지 지금이 봄이야. 또 지금이 봄이라고요? 봄이지. 어제 영하 날씨였는데요. 꽃샘추위. 자, 또 어떤 뜻이지 스프링? 우리나라에도 많아. 핫스프링이라고. 연못이 아니고 샘물. 샘물 이런 거를 스프링이라고 하지. 샘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자. 반대로 이번에는 눌러봐요. 자, 눌렀더니 얘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됐어.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진 거지? F라는 힘이 가해졌어. 이때 얘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이 힘이 나타난다. 이 힘이 바로 뭐야? F 스프링이야. 자, 이 탄성력은 크기가 누구하고 같아? KX와 같고 방향은 어때?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자, 어떤 형태가 됐든 마이너스 KX라고 한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런 탄성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용수철의 연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용철에서 나타나는 용철의 연결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용철의 연결. 훅법칙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주고 갈까? 그래, 훅법칙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훅법칙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변형의 크기라고 하고요. 이쪽은 외력의 크기라고 하자. 또는 탄성력의 크기도 외력과 크기가 똑같고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하고 크기로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처음에는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용철상수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F는 기울기 곱하기 X 값이지. 맞아요? Y는 AX 형태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비례하지 않기 시작해. 다른 형태의 비례 관계를 갖게 해. 자, 이때 우리는 요 점을 탄성관계라고 하는 게 맞는데 원래 이름이 이 점을 비례점이라고 해. 비례점. 프로포셔널 포인트라고 해서 비례점이라고 해. 자, 여기에서 놓으면 얘는 원래 상태로 가지 않고 또 비례하는 또 다른 용처리 돼버려. 오케이? 또 다른 용수처리 돼버려. 여기까지는. 근데 이 이상 힘을 가하게 되면 얘들은 일명 소송 흐름이라는 흐름을 갖게 해.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복점이라고 해. 이 항복점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용철이 아니고 철사가 돼버려. 용철의 역할을 못하는 철사가 됐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더니 띵 하고 끊어져 버려. 여기는 파괴점이라고 해. 브레이킹 포인트라 해서 파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훅법칙과 관계된 그래프라고 해요. 자, 그러면 8번째, 9번째. 자, 용철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용철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용철은 두 가지 연결 방식이 있어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용철을 직렬 연결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천장이 있고요. 용철 하나가 있고요. 용철 2개가 있고요. 용철 3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얘는 K1, K2, K3라고 합시다. 아직 물체를 매달기 전이라고 하자. 찬욱이 내가 왜 째려봤는지 모르지? 니 졸았잖아. 찬욱아, 졸았잖아. 나를 쳐다보고 있다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졸 수가 있니? 자, 여기 F라는 무게에 추를 매달아 놨 용철이 늘어났어. 얼마큼 늘어났대? 자, X만큼 늘어났대. 이때 이런 과정이 있어. 이 힘에 의해서 첫 번째 용철 힘을 받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용철 X1만큼, X3만큼 늘어난 거야. 자, 두 번째 용수철을, 첫 번째 용철에 의해서 X3만큼 늘어났고요. 자, 두 번째 용철 아래쪽 무게가 역시 F밖에 없지? 용철 무게가 무시되니까 이 F에 의해서 X2만큼 늘어났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용철은 아래쪽 무게에 의해서 늘어났어. X1만큼 늘어났대. 오케이? 각각이 조금씩 다 늘어난 게 합쳐져서 뭐가 됐다는 얘기야?
x가 됐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요게 영재 문제에 상당히 많았었어 옛날에. 용철과 물체가 있으면 용철은 자기 아래쪽에 있는 전체 무게를 힘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위쪽은 아무 상관없어. 아래쪽에는 물체 무게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이 식을 정리해 보자.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요, F는 각각의 용철에 작용한 힘과 어때? 같습니다. 각각의 용철에 나타난 힘과 같다. 자, 한편 늘어난 길이 x는요, 각각이 늘어난 길이의 합과 같다. 세 번째, 각각의 용철에 대해서 훅법칙을 써줄 수 있단 말이야. F1이란 녀석은 K1 곱하기 X1이고 X1이란 녀석은 K1분의 F1이 되는데 F1은 누구와 같대? F와 같다라고 했지.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용철에 적용하면 X2는 얼마가 돼? K2분의 F. X3는 뭐가 되니? K3분의 F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x에 관한 식을 두 번째 식에 넣어보는 거야. x라는 값은 k1분의 f 더하기 k2분의 f 더하기 k3분의 f야. 그럼 f로 묶어보자. 묶으면 얘는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이라고 해. 세 개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용철을 구하는 게 지금 계산의 목적이야. 세 개의 용철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같은 힘을 줬더니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면 된대. 그렇다면 같은 힘을 줬을 때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면 훅법칙은 어떻게 되니? K분의 F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새로운 용철 K라는 용철 상수를 갖고 있대.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관계를 갖네. K분의 1이라는 값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 더하기 똔똔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몇 개가 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역수를 취해서 더해준 값이 전체 용철 상수의 역수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얘기해 봅시다. 자, 병렬 연결을 얘기해 보자. 자, 병렬 연결을 시켜봅니다. 자, 첫 번째 용철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용철이 있고요. 세 번째 용철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한 끝이 묶여 있어요. 자,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 상태가 바로 자연길이 상태가 되는 거야. 각각의 용철 상수는 K1, K2, K3라고 하지. 자, 이때 이 용철에게 물체를 매달아 보는 거야. 자, 이걸 나타내 봤더니 지금 이만큼 늘어나 있대. 전체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늘어났는데 x1, 자, k1도 x1, k2 x2, k3 x3만큼 늘어났다라고 할 때 이 늘어난 길이는 모두 x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왜? 끝이 묶여 있으니까.
만약에 이때 이 물체의 무게가 F라고 한다면 이 F 중에 일부는 누구를 당기고 자 K1을 당기고 또 일부는 K2를 당기고 또 일부는 K3를 당겨서 전체 힘들이 합이 F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이야 찬욱이 등짝 한 대 빡 쳐줄래? 저놈 새끼 자꾸 졸고 있어요. 조는 게 아니라 눈이 힘이 안 나. 그게 졸린 거야. 아니 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조는 거는 눈이 이게 안 떠지는 건데 눈에 힘이 안 들어가요. 초점이. 아니 그게 졸린 거라니까. 뭐 굳고 부인을 해. 막 고개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눈이 초점이 안 보인다고요. 아 그러니까 감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졸린 거야. 감기진 않아요. 어? 감기진 않아요. 뭘 감기지 않아. 감고 있었는데 계속. 내가 너 사진 찍어서 증거 대줘? 내기할까? 어? 뭐 내기할까? 치킨 5마리 돌리기? 네. 무슨 말이 너무 적은데 지금 인원이 지금 9명이에요. 그럼 5마리면 2인 1닭 하면 되잖아. 왜 2인 1딱이죠? 1인 1닭이야? 저 혼자서 한 마리 반도 아우, 먹었어요. 집에 가서 드세요. 없던 걸로 하자. 야, 쟤는 뭐 선생님 뽕을 빼먹을 생각하네. 1인 1닭을 하겠다고? 야, 씨. 당연하죠. 어떻게 닭 한 마리를 혼자 다 먹냐? 선생님도 못 먹는데? 그래요? 응. 그건 아닌 것 사실 찬이야 나도 선생님. 많이 못 먹어. 되게 소식해. 네. 아니, 조금 먹는데 저도 요즘 원래 술 많이 마시면 몸에 안 들어가요. 요즘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지금 부은 거야. 그런 거예요. 원래 술 마시면 안 선생님 들어가요. 한 끼에 한 공기 다 못 먹어. 한 끼에 한 공기 다 못 먹어. 라면 하나 다 먹으면 배불러. 엄청 라면 하나 불러. 다 못 먹어요. 저 진짜로. 진짜인데? 너 한 봉 말고 아니 진짜. 하나. 저 컵라면도 하나 더 못 먹어요. 너 컵라면 그런 거 먹니? 응? 넌 마치 그거 같다. 어? 힙합이 나와서 뭐 먹고 아 배불러 얘기하는 거 같아. 힙합 안 좋아해요. 넌 찌양 좋아해? 아니요, 애초에 몇 번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힙합이 겁내 잘 먹잖아. 걔가 지금 세계 1등이라며. 웅기가 더 잘 먹어요. 먹는 거. 웅기가 더 잘 먹어요. 어? 웅기가 더 잘 먹어요. 아니야. 아니, 걔가 그냥 지난번에 힙합하고 같이 콜라보해갖고 나왔다가 힙합한테 안 되잖아. 그거 전에 다 깔고 나오는 거예요. 어? 그거 나 전에 들어오기 전에 시나리오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처먹는데 무슨 시나리오를 짜. 아니 지난번에 그 연관 영상이 떠갖고 잠깐 보는데 그 힙합이라는 애가 국수집을 털러 갔어. 국수집인데 이만한데 그거를 이제 챌린지가 있더라고. 그걸 뭐 15분 안에 먹으면은 이제 공짜 뭐 이런 거 기록을 거기다 올려준다는데 지가 원래 기록을 세웠었대. 따내고 와서 깼대. 그래갖고 다시 가는 거야. 근데 그 국수집에 가기 전에 햄버거 집에 들려갖고 햄버거 11개가 12개를 먹었대. 먹고 차 타고 국수집에 와가 국수를 또 먹는 거야. 막 이만한데 선생님 볼 때는 국수 진짜 많이 주는 집 한 5그릇 정도 돼. 여기 국수 골목 겁내 많이 주지 국수. 그런 게 한 5덩어리 정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먹방 유튜버들은 너무 논란이 많아. 먹고 토한 애들이 그렇게 많다며. 네, 다 먹배. 근데 희재란 애는 그 힙합이는 안 토하더라. 그거는 남들은 막 촬영하고 딱 끊는데 걔는 후기 영상이 더 있어. 그건 모르는 거죠. 다 해놓고서는 또 먹고 있어. 그 찍는 애가 지금 뭐해? 그러면 먹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쟤는 뭐라고 해야 돼? 부정적이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힘은 F라는 녀석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두 번째 X라는 녀석은 끝이 묶여 있으니까 자, 전체 늘어난 길이와 각각이 모두 다 어때?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고, 자, 또 각각에 대해서 훅법칙을 써주면 F1이라는 녀석은 K1 X1이 되는데 X1이 X와 같으니까 K1 X, 똑같으시면은 F2는 K2 X, 또 F3는 K3 X라고 써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힘에 대한 식에다 넣어줘 볼게. 그럼 F란 녀석은 K1 X 더하기 K2 X 더하기 K3 X라고 하고, 얘는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곱하기 X라고 한다. 세 개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용처를 갖다 놓고 훅법칙을 적용하면 F는 KX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같은 역할을 하는 한 개의 용철 상수는 각각을 모두 어떤 결과와 같다? 더해준 것과 같다. 오케이? 혹시 저항의 연결 기억하니? 저항 연결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게 있거든.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어때? 요식이 생겼고, 병렬 연결하면 요식이 생겼어. 용철하고 반대야.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네 가지를 배우게 돼. 지금은 용철의 연결, 저항의 연결, 그 다음에 인덕터의 연결, 코일을 연결하는 게 있거든, 전기 코일을. 그리고 축전기 연결, 네 가지가 나와. 근데 둘이 편먹고 살아. 둘이 편먹어. 서로 반대된 나야, 저항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성력이라는 걸 얘기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마찰력이라는 힘을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자, 용철의 길이와 탄성력의 관계를 용철 상수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겠다. 잘 지워지지도 않고. 자, 용철의 길이와 탄성 개수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9번이었지? 탄성계수가 곧 용철 상수가 됩니다. 탄성계수가 용철 상수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봅니다. 천장이 있어요. 자, 여기 용철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늘어난 용철의 길이를 L0라고 하자. L0래. 그냥 L이라고 하자. L. 자, 이 용철에게 힘을 작용했던 용철이 늘어났어요. 자, 얼마큼 늘어났대요? X만큼 늘어났대요. 자, 그러면 용수철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늘어납니까?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서만 늘어납니까? 고르게 늘어나겠죠. 골고루 다 늘어난단 말이야. 자, 이때 F라는 힘을 줬더니 골고루 다 늘어나서 얘는 F는 KX, X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번엔 용철을 반을 똥강 잘라봤어요. 자, 용철 길이가 얼마가 됐대? 2분의 L이 됐대. 그럼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로 줄지?
절반으로 줄겠지. 즉 같은 힘을 줬더니 같은 힘 F를 줬더니 늘어난 길이가 얼마큼 늘어났다고요? 2분의 X만큼 늘어났대요. 그러면 F는 훅 법칙에서 자 2분의 X가 곱해져야 되니까 K 프라임 달라진 용철이 된 거지. 좀 전에 또 감겼어. 자 달라진 용철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비교하면 K 프라임은 뭐가 돼 버리지? F는 KX여야 되잖아. K 프라임은 얼마가 되니? 2K가 돼야 되겠지. 이해해요? 자, 얘는 길이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용철 상수가 증가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식을 쓰게 됐대. 용철 상수와 길이의 곱이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길이가 증가하면 용철 상수가 증가하고 길이가 줄어들면 용철 상수 증가하고 길이 늘어나면 용철 상수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현이도 졸립네. 계약해서 피곤해? 안 피곤해? 근데 왜 졸았어? 너도 몰래 잠이 스르륵 왔어? 자, 그러면 마찰력에 대한 얘기들을 봅시다.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자,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했지. 자,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찰력을 이런 형태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대요. 자, 이 물체는 이 위치에서 이 위치만큼에 해당하는 만큼의 힘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대요. 자, 처음에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어요. 물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였대요. 자, 얘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물체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대요. 움직여 안 움직여? 이만큼의 길이까지 가야지 움직인단 말이야. 안 움직인대요. 안 움직임으로 이때 작용한 힘도 역시 자, 크기가 어때야 돼? 외력과 같아야 해. 자, 그러다가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도 움직일 수가 있겠지. 얘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대. 이때도 역시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해. 이와 같이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나타난 이런 마찰력을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자, 얘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지 마찰력. 자, 얘는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이게 정지 마찰력. 내 걸렸어. 왜 작용하는 두 번 하면 안 돼? 네, 안 되는데. 자, 이런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크기가 같아? 항상 누구와 크기가 같아? 외력과 크기가 같다라고 해요. 10N의 힘을 주었더니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얘는 10N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2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20N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력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마찰력이 있어요. 자, 이 책들은 기호를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할게. 얘는 FS라고 쓸게. Static Frictional Force야. 그래서 FS.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 맥시멈이라고 해요. FS 맥시멈.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얘는 물체가 막 움직이려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것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 얘는 뮤 S 곱하기 N이라고 해.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여기서 뮤 S는 뭐? 정지 마찰 개수. 옛날에는 최대 정지 마찰 개수라고도 했어. 정지 마찰 개수. 그리고 N은 우리 좀 전에 배운 수직 항력이지. 자, 수직 항력이라고 불리는 힘이라고 한다. 얘는 접촉하는 면과 물체의 성질 그리고 물체의 무게에 관계하고요. 자, 접촉하는 넓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자.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이 항상 일정하다. 자, 한편 이 뮤S 값은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뮤S는 대개 1보다 작거나 같대. 보통은 작아. 대개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1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마찰각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마찰각 아까 했던 얘기지. 자, 마찰각은 마찰의 특성을 주게 하는 각이야. 오케이? 아까 누구와 누구 사이 각이었어? 항력과 수직 항력 사이 각을 마찰각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 마찰각의 측정에 관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다. 자, 여기 어떤 마찰을 시키고자 하는 면의 한쪽 끝에 경첩을 달아. 경첩은 저렇게 문에 구석탱이 있는 것처럼 접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경첩이라고 하고 있지. 자, 이때 자, 원래 물체를 여기에 똑바로 올려놨어. 그리고 이쪽을 들어줄 거야. 처음에 움직이지 않겠지. 맞아? 처음에 움직이지 않을 거야. 자, 이때 얘를 들어줘서 움직이게 합니다. 들어줘서 움직이게 하면 얘는 자, 어떤 높이가 오게 돼. 이 순간에 만약에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순간이라고 할게. 그럼 마찰력은 항상 내려오려는 힘이 얼마야? mg 사인 세타지.
마찰력이 mg 사인 세타인 거야. 정지 마찰계의 수가.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아보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각도 세타가 됐더니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얘가. 오케이? 그럼 한번 힘들을 이야기해 보자.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었지? mg가 있었지.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내려오려는 힘이 얼마야?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야. 자, 얘에게는 지금 수직 항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중력에 이쪽 성분이 있었지. 이게 바로 뭐가 돼?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수직 항력이 돼 버린 거야. 그리고 안 내려오려는 힘이 뒷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맞아요? 안 내려오려는 힘이 뒷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힘이 얼마? 뮤 n이라고 하는 마찰력인데 내려오는 순간이니까 뮤 s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살펴보니까 여기로 나타난 게 이게 뭐가 되니? 항력이 되겠지. 맞아? 이게 항력이란 말이야. 오케이? 수직 항력하고 마찰력의 합력이 항력이야. 즉 중력의 뻗팅기는 반대 방향의 힘이야.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돼? 세타가 됐지. 이 각이 세타가 되면 이 각도 세타네? 바로 이 각이 세타였던 거야.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에 그 각이 바로 마찰각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에는 mg 사인 세타라는 힘과 누가? 뮤 s n이라는 힘이 같은 순간에 미끄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때 n-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0이 되잖아. 따라서 집어넣어주면 n 대신 넣어주면 얘는 다음과 같대. mg 사인 세타라는 값은 뮤 s mg 코사인 세타와 같아. 자, mg 지워져 버리고 자, 얘는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살펴봤더니 바로 뮤 s가 된 거지. 아까 써드렸었지.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 n분의 f만 대 그게 바로 마찰 계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요 얘기인 즉슨 뮤 s는 보통 1보다 작다라고 했지. 대부분의 물체는 45도가 되기 전에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 아주 특별한 경우들 아닌 경우 있는데 대부분 45도가 되기 전에 얘네들은 미끄러져 내려간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운동 마찰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운동 마찰력이지.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운동하는 동안 작용한 마찰력이야. 자, 얘는 물체에 작용한 힘들이나 물체가 갖는 속도나 어떤 주변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다. 오케이? 운동 마찰력은 물체와 면 일정하도록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얘는 키네틱 프릭셔널 포스야. 자,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뮤K라고 하고 얘는 FK라고 하고 뮤K 곱하기 N이라고 한다. 여기서 뮤K라는 값은 운동 마찰 계수야.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수직 항력이다. 그래서 이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 마찰력과 최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포함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였다.
자, 이쪽은 외력의 크기에 대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10N의 힘이 작용했더니 움직이지 않았대. 자, 그렇다면 마찰력은 얼마가 되지? 10N이지. 자, 이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20N이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45도 각도를 이루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될 거야. 그치? 맞아요? 이 각이 얼마? 45도가 되게 나타날 거야. 끝없이 계속 증가하겠지? 아니지. 어떤 순간에 움직여. 자, 이때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한 이 마찰력은 외력과 항상 크기 같으니까 정지 마찰력이라고 불러.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리고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마찰력은 뭐가 되니? 운동 마찰력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가장 크고, 오케이? 운동 마찰력은 일정하고 정지 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들 비교해주고 이 마찰력이 은근히 많이 이용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이용되지는 이 마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앞쪽에 있는 유체는 운동 법칙까지 한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오늘 하신 부분까지 질문 있는 분. 여러 가지 힘들은 종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외우기지. 그지? 단어는 모르면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 힘들의 종류를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운동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체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마찰력 부분에서 탄성력 부분에 그래프 하나 붙였잖아요. 근데 그거 항목점 뒤에서부터 이게 그래프가 소성 플루, 소성 흐름이라고 해. 그냥 철사야. 근데 그게 왜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그- 그냥 물질의 특성이야. 물성이야. 거기까지는 뭐 배울 필요는 없어. 네가 재료공학과 가면은 금속과 이런 데 가면 배우겠다. 아니야, 건축과도 배울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과들은 전망이 별로인 과들. 자, 질문. 일정하게 유지 안 되는 거. 힘이 살짝만 변해도 변형이 쭉쭉 늘어나. 자, 질문 안 할 거예요? 질문하지 마요. 이게 다 된 건가요? 어디로 내 카메라죠?